25일 직장인에게 이날은 신이 강림하는 날이다. 주머니 속에서 짧고 경쾌한 진동이 울리면 한 달간 쌓인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던 환자에게 꽂히는 고농축 영양제와 같다. 우리는 그 숫자가 찍힌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내가 아직 이 도시에서 살아남았음을 확인한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15,000원짜리 김치찌개 정식을 먹으며 우리는 잠시 재벌이 된 기분을 낸다. 김대리, 이번에 그 주식 좀 올랐어 하며 여유로운 척 이쑤시개를 씹는다. 사실 그 김치찌개도 내 주머니 속의 아이폰도 심지어 입고 있는 정장도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서 있는데 발밑이 너무 편안해서 멈춰 있다고 착각한다. 월급은 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걸 애써 무시한다. 카드값 대출이자 공과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밀물의 기쁨만 즐긴다. 나는 다음 달에 나라는 녀석에게 짐을 떠넘기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괜찮아, 다음 달에 내가 갚겠지 라며 36개월 할부로 안마의자를 지른다. 그것은 마치 내일 전쟁이 날 것을 모른 채 오늘 파티를 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뜻한 물이 담긴 냄비 속의 개구리, 그게 바로 25일의 우리 모습이다. 물이 아주 천천히 데워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사우나인 줄 알고 어우 시원하다를 연발한다. 회사는 우리에게 딱 죽지 않을 만큼의 사료를 주며 우리를 길들인다. 우리는 그 사료를 안정이라고 부르며 철창 밖의 야생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철창 밖이 아니라 철창 문이 서서히 녹슬고 있다는 사실이다. 냄비 밑의 가스불 레버가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달콤한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웃고 있다. 학생 때를 기억해봐. 학교 앞 3,000원짜리 컵밥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배가 불렀다. 그런데 지금은 식후 5,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으면 손이 떨리는 병에 걸렸다. 연봉이 오르면 저축이 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높이만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올라간다. 아반떼로 충분하던 엉덩이가 그랜저 아니면 안 된다고 파업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걸 품위 유지비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노예의 사슬, 황금 도금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시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린다. 부장님한테 깨진 멘탈을 치유한답시고 오마카세에 가서 10만 원을 끈대. 원을 긁는다. 그리고 그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다음날 다시 부장님 앞에서 꼬리를 흔든다. 완벽한 도돌이표다. 자본주의가 설계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다람쥐 쳇바퀴. 이 쳇바퀴의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우리는 달리는 것 말고는 내릴 방법을 모른다.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집이 아니라 신기루 같은 종교가 되었다. 영끌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혼을 팔아 악마와 계약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은행에서 5억을 빌려 집을 샀다면 그 집의 안방과 거실은 은행장님 것이다. 나는 겨우 현관 화장실 타일 2장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며 눈물을 흘린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말이 좋아 대출이지 30년짜리 징역형 선고나 다름없다. 은행은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목에 아주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매달아 둔 것이다. 그 사이 내 월급 통장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투명 인간이 매일 밤 내 지갑을 열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다. 작년에 10,000원으로 샀던 치킨이 이제는 배달비 포함 3만 원을 향해 달려간다. 내 월급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물가는 로켓을 타고 화성으로 날아간다. 결국 우리는 깨닫는다. 월급만 모아서는 이번 생에 내 집은커녕 내 무덤도 못 산다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은 옛말이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사무실의 공기가 바뀐다. 탕비실에서는 업무 이야기 대신 너 그 종목 샀어 라는 암호가 오간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변비가 아니라 코인 차트를 보느라 다리에 쥐가 난 것이다. 우리의 기분은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의 색깔에 따라 조울증 환자처럼 널뛰게 한다. 빨간색 상승 불기둥을 보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파란색 하락 폭포수를 보면 식욕이 사라진다. 누가 1억을 벌었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줄 서 있는 곳에 헐레벌떡 뛰어들어 막차를 탄다. 주식시장은 낮에 열리는 도박장이고 코인시장은 잠들지 않는 24시간 카지노가 되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고 불나방처럼 모니터 속으로 뛰어든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이 바다에는 우리 같은 플랑크톤을 노리는 거대한 고래들이 득실거린다는 것. 개미들이 영차 쌓아 올린 탑을 기관과 외국인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무너뜨린다. 기가 막히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머피의 법칙은 과학이다. 마이너스 50%가 찍힌 계좌를 보며 우리는 가치 투자라며 정신 승리를 하고 존버라는 주문을 외운다. 5분마다 수익률을 확인하는 습관은 담배보다 끊기 힘든 지독한 중독이 되었다. 업무 시간에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지만 머릿속은 온통 나스닥 선물 지수에 가 있다.
노동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졌다. 땀 흘려 번 돈은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연료일 뿐이다. 월급날만 기다리던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물타기 할 돈이 들어오는 날로 전락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로또 당첨을 위해 기도 메타를 시전 중이다. 거품은 점점 커져가고 우리는 그 거품 위에서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상승장에서는 옆자리 김대리도 뒷자리 박과장도 모두 자신이 워런 버핏의 환생인 줄 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 계좌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릴 준비를 마친다.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면서 우리는 든든한 비상금이라고 부르지만 은행은 그것을 노예계약 연장 도장이라고 부른다. 빚은 미래의 내 시간을 아주 헐값에 미리 당겨 쓰는 성능, 나쁜 타임머신이다. 5년 뒤에 내가 흘릴 피눈물을 담보로 잡고 오늘 밤 치맥을 즐기며 낄낄거리는 셈이다. 친구들 모임의 대화 주제는 이제 부동산과 코인 이야기를 빼면 시체나 다름없다. 듣다 보면 나만 빼고 다들 강남의 빌딩 한 채씩은 숨겨둔 것 같은 묘한 소외감이 든다. 그 찝찝한 불안감이 나를 더 깊고 질척한 투기의 늪으로 등을 떠민다. 단톡방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로 급등주에 올라타는 건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짓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만은 다르다 라고 외치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 조수석에 올라탄다. 사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 예전엔 10억이 있으면 부자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10억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라는 씁쓸한 현실이다. 화폐 환상에 취해 우리는 점점 더 큰 숫자만을 쫓아다니는 자본주의 좀비가 되었다. 이제 월급은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잠시 통장에 머물다가는 디지털 로그 기록에 불과하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진격이고 화장실에서 MTS 주식 앱을 보는 시간만이 유일한 가석방이다. 회의 시간에 폰을 뒤집어 놓지만 손목 위 스마트워치의 짧은 진동에 심장이 덜컹거린다. 그 진동이 매수 체결 알림이길 간절히 바라지만 확인해보면 대부분 카드 대금 결제일 경고다. 우리는 점점 숫자에 마비되어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화면 속의 사이버머니가 진짜 돈 같고 지갑 속의 빳빳한 10,000원짜리는 부루마블 씨앗 은행 돈처럼 하찮게 느껴진다. 폭탄 돌리기의 음악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나만 춤을 추느라 그 템포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거대한 젠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금이라는 튼튼한 밑동을 빼서 자산이라는 꼭대기에 위태롭게 올려놓고 박수를 친다. 탑이 높아질수록 보기는 근사한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미풍에도 건물이 휘청거린다. 저 멀리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기침 한 번만 해도 서울에 사는 김 과장은 독감에 걸려 알아눕는다. 변동금리 이 녀석은 어제까지 든든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칼을 든 배신자로 돌변한다. 한 달에 100만 원이던 대출 이자가 눈 깜짝할 새 200만 원이 되어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은행은 더 이상 친절한 파트너가 아니라 매달 25일마다 수금하러 오는 저승사자처럼 보인다. 집주인인 내가 집에게 밥이자를 주기 위해 내 밥값을 줄이는 기이한 주객전도가 일어난다. 사실상 집이 상전이고 나는 그저 그 집을 관리하며 월세를 바치는 관리인으로 전락했다. 주말 데이트 코스가 분위기 좋은 파스타 집에서 김밥 천국으로 강제 하향 조정된다. 요즘은 레트로 감성이 유행이잖아 라며 웃어넘기지만 쫄면을 비비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넷플릭스를 끊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하며 눈물의 디지털 긴축 재정에 돌입한다. 건너뛰기 버튼이 나올 때까지 광고를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은 가난에 대한 형벌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인스타그램 속 친구들은 여전히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망고 빙수를 먹으며 딴 세상에 산다. 저들의 행복은 일시불일까 아니면 피눈물 나는 12개월 할부일까? 의심의 눈초리로 폰을 노려본다. 우리는 모두 호수 위에 우아한 백조 같지만 물밑에서는 카드값을 막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 치고 있다. 발길질을 멈추는 순간 가라앉는다는 공포가 우리의 무릎 관절을 갉아먹는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의 벽지 무늬가 마치 하락하는 주식 차트처럼 보여서 이불을 뒤집어 쓴다. 무서운 건 겉으로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은 이미 전쟁터의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다. 회사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우리가 돈을 벌어올 때만 유효한 호칭이다. 매출이 떨어지면 우리는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수명다한 건전지 취급을 받는다. 명예퇴직이라는 말은 참 우아하다. 사실상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를 포장지로 예쁘게 감싼 폭탄이다. 부장님이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는 걸 보며 우리는 나는 다르겠지라고 최면을 건다. 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의 종착역은 결국 기승전 치킨 아니면 폐지 죽기라는 괴담이 현실로 다가온다. 우리가 그토록 목매던 정년 보장은 이제 유니콘 같은 전설 속의 동물이 되었다.
AI라는 놈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나보다 100배 빠르게 엑셀을 돌리고 보고서를 쓴다. 토익 점수 900점을 넘기려고 청춘을 바쳤는데 파파고가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억울한 세상이다. 나의 대체 불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슬프게도 없음이 정답에 가깝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40년 일해서 30년 대출을 갚으려 했는데 수명은 100세로 늘고 정년은 50세로 줄어버렸다. 소득의 절벽과 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 재앙이 엇박자로 춤을 추며 다가온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리스크가 된 세상 준비 없는 장수는 지옥의 리허설이다. 국민연금은 내가 늙었을 때 용돈이나 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뉴스는 매일 고갈된다고 겁을 준다. 그것은 마치 바람 빠진 튜브 하나를 믿고 태평양을 건너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얇디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주말에 친구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을 봉투에 넣으며 손을 떠는 내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쟤는 무슨 코인을 샀길래 라며 질투가 먼저 튀어나온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진리다. 통장이 마르니 마음의 여유도 인격도 쪼그라든다.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그럴수록 가난의 중력은 우리를 더 세게 끌어당긴다. 이제 인정해야 한다. 성실한 월급쟁이 생활만으로는 이 강력한 중력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12년 동안 학교에서 미적분은 머리 싸매고 배웠지만 정작 내 돈을 불리는 복리의 마법은 배운 적이 없다. 영어 단어 2만 개는 달달 외우면서 대출 약정서에 적힌 깨알 같은 독서 조항은 읽지도 않고 쿨하게 서명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는 금융 문맹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키워낸 가장 말 잘 듣는 우수 소장농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돈을 쓰는 법만 아주 세련되게 조기 교육시킨다. 홈쇼핑과 유튜브 광고는 지금 사지 않으면 당신만 도태된다며 내 지갑을 여는 최면술사들이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잠을 줄여가며 투잡 뛸 생각만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야 하는데 당장 배가 고프다며 그 거위 배를 갈라 삼계탕을 끓여 먹는 꼴이다. 내 차는 시동을 거는 순간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고철 덩어리인데 그걸 자산일호라며 애지중지 닦고 있다. 명품 가방은 나를 빛내주는 게 아니라 나의 텅 빈 자존감을 아주 비싼 가죽으로 포장해주는 것일 뿐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부리는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 거대한 착각의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건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귀찮은 일이다. 퇴근 후 편안한 넷플릭스를 끄고 딱딱한 경제신문을 펼치는 건 마치 마취 없이 생리를 뽑는 것처럼 괴롭다. 하지만 이 고통을 외면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이 돌리는 쳇바퀴의 부품으로 살다 폐기될 운명이다. 100세 시대 70년을 가난하고 아픈 노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3년을 미친 듯이 공부해서 탈출할 것인가? 지금 당장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참는다고 부자가 되진 않지만 그 불편함이 잠든 나를 깨우는 알람 시계가 된다. 내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 회사와 은행에게 통제당하며 살아야 하는 잔인한 법칙이 있다. 나중에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패배자들이 묘비명에 새기는 저주받은 주문이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나는 지금보다 더 늙고 더 병들고 더 초라한 채로 오늘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잔혹한 선택의 시간이 왔다. 달콤한 딸기맛 환각제를 먹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스디슨 현실의 알약을 삼키고 이 지옥같은 머니게임의 규칙을 새로 쓸 것인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너무 쉬워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다. 돈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포지션을 버리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자본가로 전직하면 된다.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시는 손님이 아니라 스타벅스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의 천재들이 나를 위해 아이폰을 팔고 콜라를 팔게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옥에 가든 말든 회사가 돈을 잘 벌어오면 내 통장은 살찌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것은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거북이처럼 느려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길이다. 하지만 복리라는 눈덩이는 처음에는 주먹만 해도 언덕을 굴러가면 나중엔 집채만 한 눈사태가 된다. 오늘 아낀 치킨값 2만 원이 20년 뒤에는 내 자식의 등록금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부자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어다줄 자산 시스템을 모으는 수집광들이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야지 라는 말은 나중에 건강해지면 운동해야지 라는 말처럼 멍청한 소리다. 지금 당장 주머니 속에 5천 원으로 세계 1등 기업의 지분 0.0001 주라도 쌓아라. 그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판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전포고다. 매일 밤 차트를 보며 기도하는 대신 좋은 기업과 동업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꿀잠을 자라.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고 시간은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다. 옆 사람의 대박 소식에 귀를 닫고 묵묵히 나만의 성벽을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려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락장이 와도 튼튼한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바겐세일 기간이네 라며 웃을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한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 회사 은행에게 맡기지 말고 비록 경차일지라도 내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라.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단 월급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말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월급은 마약과도 같다. 취해서 잠들면 노예가 되지만 그것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모으면 자유로 가는 열쇠가 된다.